필터 등을 포함한 시스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먼저 미분 방정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x는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이며 ut는 외부에서 가하여진 입력 신호에 해당됩니다. 미분 방정식은 시스템에서 시간에 따라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수식적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 해를 구한다는 것은 시스템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지 또는 입력에 따라 출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해는 외부에서 인가된 신호에 대하여 반응하는 파티큘러 솔루션과 신호가 인가되지 않았을 때 초기 상태로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태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나타내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두 솔루션의 합을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즉, 선형 시스템은 초기 상태에 따른 반응과 입력에 따른 반응이 선형적으로 합하여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슈퍼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먼저 초기 값에 대한 반응인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솔루션이 익스포넨셜 함수라고 가정을 하고 그에 대한 1차 미분, 2차 미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구하여 이를 원래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익스포넨셜 함수로 가정한 이유는 지수함수는 미분을 하여도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기 때문에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미분 방정식을 방정식으로 바꾸어 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정식을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해를 아이겐밸류라고 합니다. 아이겐밸류 수는 미분 방정식의 차수와 같으며 이는 최초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으로 가정하였던 지수함수의 개수이기 때문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다음과 같이 각각의 아이겐밸류가 사용된 지수함수의 합으로 구하여집니다. 여기에서 상수 C1과 C2를 구하기 위해서는 초기 조건을 대입하여 연립방정식을 세우고 그 연립방정식을 C1과 C2에 대하여 풀어서 최종적인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입력으로 주어진 신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파티큘러 솔루션을 가정하고 이 가정된 파티큘러 솔루션을 미분하여 이들을 원래 미분 방정식에 대입하고 등식이 성립하도록 방정식을 풀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합니다. 예를 들어 입력 신호가 sin 오메가 t와 같은 시누소이달 입력일 때 초기 상태의 영향이 모두 사라진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입력 신호 sin 오메가 t에 대한 반응을 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사인 웨이브이므로 위 표에서와 같이 파티큘러 솔루션을 K1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K2 사인 오메가 t라 가정을 하고 1차, 2차 미분하여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다음과 같이 코사인 오메가 t와 사인 오메가 t 항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변은 사인 오메가 t만 있기 때문에 좌변의 코사인 오메가 t에 해당하는 개수는 0이 되어야 하고 사인 오메가 t에 해당되는 개수는 1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두 방정식을 연립하여 K1과 K2를 구합니다. K1과 K2는 오메가에 관한 함수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다 일반적으로 입력 신호가 복소수인 경우 파티큘러 솔루션을 K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와 같은 복소수로 가정을 하고 미분된 값을 원래 미분 방정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모든 항이 K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고 우변과 일치하도록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방정식으로부터 계수 K를 구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복소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복소수 계수값을 크기와 위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입력과 출력의 크기 비율을 나타내는 매그니튜드 레스폰스, 입력과 출력의 위상 차이를 나타내는 페이즈 레스폰스라 합니다. 선형 시스템은 열린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되고 이 미분방 정식을 보다 손쉽게 해석하기 위하여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하여 선형 연립 방정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연립 방정식을 행렬 형태로 정리하고 선형 대수를 이용하여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구하기 위한 행렬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gt를 시스템의 출력이라 한다면 입력 us와 출력 gS 사이의 관계를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합니다. 트랜스퍼 펑션의 차수는 미분방 정식의 차수와 같으며 분모는 위에서 정한 행렬 a의 디터미넌트가 되게 됩니다. 분모 분자를 각각 0으로 하는 근을 폴과 제로라고 하며 일반적으로는 복소수 값을 갖습니다. 시스템의 동작을 수식으로 표현한 미분방 정식으로부터 전달함수를 구하는 방법. 신호 선도로 주어진 시스템의 구조로부터 전달함수를 구하는 방법. 주어진 전달함수를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주어진 전달함수에 대하여 입력에 따른 출력되어지는 반응의 특성과 전달함수 개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임펄스 응답이 주어진 시스템의 시간에 따른 출력 파형은 임펄스 응답과 입력의 컨볼루션으로 구하여지는데 이 관계식을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하여 S도메인에서 표현하면 컨볼루션이 곱으로 표현되어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폴과 제로들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입력 신호가 시누소이달 신호인 경우 입력 신호의 주파수 오메가에 따라 S는 J오메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력 신호가 사인 오메가 t일 때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출력 신호는 반드시 입력 신호 주파수로 진동하는 사인 웨이브이며 다만 크기와 위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입력 신호에 대한 출력 신호의 크기 비율과 위상차는 입력 신호의 주파수에 따라 다른 값을 갖는데 입력 신호 주파수에 따라 입력과 출력의 크기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표현한 것을 크기 응답이라고 합니다. 크기 응답은 S가 J오메가일 때 전달함수의 절대값을 의미하는데 전달함수가 복소수이므로 다음과 같이 J오메가로부터 각 폴과 제로들과의 차이의 절대값으로 구하여집니다. 여기에서 각각의 절대값 항은 복소수인 S평면상에 표시된 복소수 J오메가와 복소수 폴 사이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의 위상차가 입력 신호 주파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한 것을 위상응답이라고 합니다. 위상응답은 S가 J오메가일 때 전달함수 위상값을 의미하는데 각각의 위상항은 S평면상에서 원점으로부터 J오메가까지의 벡터와 원점으로부터 폴까지의 벡터, 두 벡터의 차 벡터가 갖는 위상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입력 신호 주파수 오메가가 0에서부터 무한대로 증가한다는 것은 복소평면상에서 허수축을 따라 J오메가의 위치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며 J오메가를 원점으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향하는 벡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복소수 폴 또한 원점으로부터 거리와 위상을 갖는 벡터로 표시할 수 있으며 복소수인 J오메가-P 벡터는 다음과 같이 P로부터 J오메가로 향하는 벡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J오메가-P의 절대값은 이 차 벡터의 크기를, 위상은 P 벡터와 J오메가 벡터의 각도차를 의미합니다.
주어진 전달 함수에 대하여 크기 응답과 위상 응답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오메가 값을 바꾸어 가면서 그에 대한 크기와 위상을 계산하여 수평축을 오메가로 하는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보다 직관적으로 구하기 위하여 복소평면에서 J오메가와 제로까지의 거리와 위상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고찰해 보겠습니다. 다음의 예와 같이 지로가 하나 있는 경우 J오메가의 위치가 지로의 크기보다 작을 때, 동일할 때, 더 커서 무한히 증가할 때로 구분하여 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고찰하여 보면 원점으로부터 J오메가가 증가하면서 거리가 증가하는데 J오메가가 Z 크기와 같으면 거리가 스퀘어 루트 2가 되며 오메가가 증가할수록 더욱 증가합니다. 오메가가 Z보다 충분히 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거리에서 Z항을 무시하고 어림산할 수 있는데 이는 거리가 오메가의 증가에 비례하여 동일한 비율로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각도의 변화를 관찰하여 보면 원점으로부터 J오메가가 증가할수록 각도가 증가하는데 J오메가가 Z 크기와 같으면 각도가 45도가 되며 오메가가 더욱 증가하여 무한대가 되면 각도는 90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홀에 대한 크기는 지로에 대한 크기의 반응의 역수로 각도는 제로에 대한 각도의 반응과 반대부호로 구하여집니다. 이러한 고찰을 기반으로 크기 응답과 위상 응답에 대한 보대 플롯을 대략적으로 구하기 위한 간단한 규칙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폴과 제로들이 모두 실수임을 가정하고 주파수 오메가를 0에서부터 무한대로 증가시켜 가면서 그래프를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그립니다. 먼저 크기 응답은 수평축을 로그 스케일로 그리고 수직축도 로그 스케일인 데시벨로 표시하는데 주파수가 증가하면서 크기가 유지되다가 폴 주파수를 지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0dB per decade가 되며 지로를 지나면 플러스 20dB per decade가 됩니다. 여기에서 dB란 표현하고자 하는 값에 20 로그 10을 취한 것으로 20dB란 10배를 의미하며 40dB는 100배를, 마이너스 20dB는 10분의 1을, 마이너스 40dB는 100분의 1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20dB per decade의 기울기는 주파수가 10배 될 때마다 크기도 10배 되어 주파수가 증가한 비율만큼 크기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상응답은 수평축을 로그 스케일로 그리고 수직축은 각도로 표시하는데 주파수가 증가하면서 각도가 유지되다가 폴이나 제로의 크기에 해당되는 주파수를 지날 때 폴과 제로의 부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도가 90도 증가하거나 90도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폴과 제로들이 주어져 있을 때 그 크기에 해당되는 주파수에 다음과 같이 폴을 X로 지로를 1으로 표시하고 0에서부터 주파수를 증가시켜 가는데 초기에는 아직 아무런 폴과 제로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평으로 유지되다가 첫 번째 폴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0dB per decade가 됩니다. 두 번째 폴을 지나게 되면 첫 번째 폴에 의한 효과와 두 번째 폴에 의한 효과가 더하여져 마이너스 40dB per decade 기울기를 갖게 됩니다. 주파수가 계속 증가하여 지류를 만날 때마다 기울기가 20dB per decade씩 높아져 두 개의 지로를 지나고 나면 수평으로 유지됩니다. 다시 지로를 만나면 기울기가 20dB per decade가 되었다가 두 개의 폴을 만나면 40dB per decade만큼 기울기가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지로에 의한 플러스 20dB와 폴 두 개에 의한 마이너스 40dB가 합하여져 결국 마이너스 20dB per decade의 기울기로 감소하게 됩니다.
위상응답을 구하기 위하여 각 폴과 재료 후보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할 때 위의 규칙에 따라 두 개의 음수포를 지나면서 마이너스 180도까지 떨어졌다가 두 개의 음수지로를 지나면서 180도가 증가하여 0도가 되었다가 양수 제로를 만나 다시 90도 떨어지고 두 개의 음수폴에 의하여 추가로 180도가 떨어져 결국 마이너스 270도가 됩니다. 이와 같이 구한 그래프는 주파수 응답의 점근선을 의미하며 실제 응답은 폴 또는 제로 주파수에서 3dB 즉 스퀘어루트 2배 차이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폴과 제로가 실수임을 가정하고 설명하였지만 복소수 폴과 제로에 대하여서도 실수부가 허수부보다 충분히 크다면 다소간의 오차를 가지고 있지만 계략적인 보대 플롯을 구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호의 주파수에 따른 특성 해석 방법을 소개할 텐데 먼저 수동소자의 주파수 응답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수동소자로는 다음과 같이 R, C, L이 있으며 각 소자에 인가되는 전압과 그에 따른 전류 특성을 고찰해 보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스태틱 상태에서는 소자 양당 간의 전압은 각각 다음과 같으며 인덕터의 스태틱 전압은 0입니다. 저항은 지속적으로 DC 전류가 흐르고 있어야 전압이 발생하는 반면 캐패시터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전하량만 유지되고 있으면 전압이 유지되며 인덕터는 DC 전류가 흐르더라도 전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따른 전압 전류 관계를 보면 저항은 매 순간의 전류가 저항에 의하여 전압으로 변환되지만 캐패시터는 전류의 적분이, 인덕터는 전류의 미분이 전압으로 변환됩니다. 시간 도메인에서의 미적분식을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하여 S 도메인으로 변환하면 각 소자의 전압 전류 관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S 도메인에서의 전압과 전류 비율을 임피던스라 하며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이러한 소자들로 구성된 회로에 주파수가 오메가인 시누소이달 신호가 인가되어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였을 때 S는 J오메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캐패시터와 인덕터의 임피던스는 주파수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복소수입니다. 임피던스 복소 평면에 주파수에 따른 위치를 표시하면 저항은 주파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고정된 점으로 나타나고 캐패시터의 임피던스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허수축을 따라 무한대에서 원점에 가까워지며 이와 반대로 인덕터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허수축을 따라 원점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주파수에 따라 달라지는 복소수를 크기와 위상으로 각각 나누어 그래프를 그린 것을 보대 플롯이라고 하는데 리시스터는 주파수에 따라 크기와 위상의 변화가 없으며 캐패시터는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임피던스의 크기가 주파수 역수로 감소하며 위상은 마이너스 90도로 유지되는 반면 인덕터는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임피던스 크기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며 위상은 플러스 90도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위상의 의미는 각 소자에 다음과 같이 주파수가 오메가인 시누소이달 전류를 인가하였을 때 캐패시터의 전압은 다음과 같이 주파수가 오메가인 시누소이달 파형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 입력 전류 파형에 비하여 주파수 오메가의 90도에 해당하는 지연 시간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인덕터의 전압 또한 주파수가 오메가인 시누소이달 파형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 입력 전류 파형에 비하여 주파수 오메가의 90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전압 파형이 앞서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위상 특성을 이용하여 크기가 동일하고 위상차가 90도인 두 개의 신호를 만들어내는 폴리페이즈 필터를 다음과 같이 저항과 캐패시터의 배열 순서를 달리함으로써 구현할 수 있습니다. 캐패시터의 임피던스는 SC분의 1이므로 이 회로들은 임피던스 비율로 입력 전압을 분배하여 출력으로 내보내는 전압 분배기로서 동작하고 각 출력 전압은 S도메인상에서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S 도메인에서 입력과 출력의 비율을 전달함수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하며, 이 예에서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 회로의 차이점을 보면 분모는 동일하지만 오른쪽 회로의 경우에는 분자에 S에 관한 1차식이 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S는 J오메가이며 입력 신호의 주파수 오메가가 RC분의 1인 경우 그 주파수에서의 전달 함수 값은 다음과 같이 복소수로 구하여집니다. 따라서 입력 신호, 출력 신호도 복소수이며 입력 신호가 크기가 1이고 위상이 0이며 주파수가 RC분의 1인 사인 웨이브라면 복수 평면에서 다음과 같이 실수축에 위치하는 점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입력 신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전달 함수를 갖는 회로를 통과한 출력 신호 V1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J에 위치하게 되어 극좌표계로는 크기가 스퀘어 루트 2분의 1이며 위상이 마이너스 45도로 표현되며, 출력 신호 V2는 2분의 1, 2분의 1 J에 위치하게 되어 극좌표계로는 크기가 스퀘어 루트 2분의 1이며 위상이 45도로 구하여지기 때문에 두 출력 사이에는 90도 위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시간축에서 파형을 고찰하여 보면 입력 신호가 이와 같이 크기가 1이고 주파수가 RC분의 1인 사인 웨이브라면 출력 신호 V1, V2는 모두 크기가 스퀘어 루트 2분의 1이며 주파수가 RC분의 1이지만 V1은 45도 위상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뒤에 오게 되며 V2는 45도 위상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앞서가서 두 출력 신호는 항상 90도 위상에 해당하는 시간차를 가진 파형이 됩니다. 두 출력 신호의 크기가 같고 위상차가 90도라는 관계는 입력 신호의 주파수가 RC분의 1일 때만의 특성으로, 다른 주파수의 신호가 입력되면 위에서 구한 전달함수에 따라 두 출력 신호는 서로 다른 크기와 위상을 갖게 됩니다. 수동 소자의 임피던스를 설명하면서 전달함수라는 개념을 간단히 사용하였는데, 보다 보편적으로 선형 시스템은 선형 열림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거나 임펄스 입력 델타 T에 대한 출력 파형, 즉 임펄스 레스폰스 HT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의 입력에 대한 출력 파형은 미분 방정식을 풀어 구하거나 입력 파형과 임펄스 레스폰스 HT와의 컨볼루션 계산으로 구하여집니다. 시누소이달 입력 사인 오메가 t에 대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출력 파형 또한 입력 신호와 같은 주파수를 갖는 시누소이달 파형이지만 크기와 위상이 입력 신호와 다른 값을 갖습니다. 또 다른 선형 시스템의 표현 방법 중 하나로 시스템의 열림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하여 S 도메인으로 표현하고 입력과 출력의 비율을 구한 것을 전달함수 HS라 하는데, 회로의 전달함수는 각 소자들이 동작점에서 갖는 커패시턴스, 인덕턴스를 포함하는 소신호 등가 회로를 임피던스 개념을 사용하여 해석함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응답이란 시스템에 시누소이달 입력 신호가 인가되었을 때 출력 신호의 크기 A오메가와 위상 세타 오메가가 입력 신호의 주파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으로, 전달 함수의 S를 J오메가로 대체하여 주파수 오메가에 따른 크기와 위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스의 AC 시뮬레이션은 입력 신호의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출력 신호의 크기 값 또는 위상 값을 구하고 이 값들을 연결하여 그래프로 표현하는데, 이와 같이 주파수에 따라 달라지는 복소수를 크기와 위상으로 표현하는 그래프를 보데 플롯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저항과 캐패시터로 구성된 2차 로우패스 필터 회로에서 각 소자에 흐르는 전류를 표시하고 각 노드에서 KCL을 적용하여 연립 방정식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전류를 소자의 임피던스 또는 그 역수인 어드미턴스와 각 노드의 전압으로 대체하여 식을 정리하면 입력과 출력의 비율, 즉 전달 함수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전달 함수로부터 주파수 응답 그래프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지만, 개략적으로 주파수가 낮아 오메가가 0 근처일 때는 전달 함수가 1이며
G보다 SC가 충분히 클 정도로 주파수가 높아지면 주파수 제곱에 반비례하여 크기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크기응답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대략적으로 스케치할 수 있습니다. 위상응답은 주파수가 낮을 때는 0이지만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마이너스 180도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저항과 캐패시터의 위치를 서로 바꾼 2차 하이패스 필터의 전달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며 로우패스와 달리 분자의 S에 관한 2차 항이 있습니다. 주파수가 매우 낮을 때는 0에 근접하지만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1에 수렴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크기 응답을 가지고 있으며 위상 응답은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180도에서 0도로 변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고차의 전달함수에 대하여 주파수 응답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차 전달함수는 분모를 0으로 하는 근 폴과 분자를 0으로 하는 근 지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폴과 제로는 일반적으로 복소수입니다. 각각의 폴과 제로를 하나의 부분 전달 함수로 보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전체 전달 함수 크기 응답은 각 부분 전달 함수 크기 응답의 곱으로 전체 위상 응답은 각 부분 위상 응답의 합으로 구하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기 응답에 대하여 로그 스케일의 일종인 다음과 같이 정의된 데시벨을 적용하면 전체 크기 응답은 각 부분 전달함수 크기 응답의 합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재료를 갖는 부분 전달함수의 크기 및 위상 응답을 고찰하여 보면 S는 J오메가를 대입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는데 DC에서는 크기 응답이 1, 0dB이었다가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천천히 증가하다가 주파수가 지로와 같은 값이 되면 크기가 스퀘어 루트 2, 3dB가 되며 주파수가 더욱 증가하면 주파수가 10배 될 때마다 크기가 10배 증가하여 20dB per decade로 증가하게 됩니다. 위상응답은 DC에서 0도이었다가 주파수가 증가하여 지로와 같은 주파수에 이르면 위상이 마이너스 45도가 되며 주파수가 더욱 증가하면 마이너스 90도에 근접하여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수 지로에 대하여는 부호가 반대가 되어 위상응답이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90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하나의 폴을 갖는 부분 전달 함수 크기 및 위상응답을 고찰하여 보면 S는 J오메가를 대입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는데 DC에서는 크기 응답이 1, 0dB이었다가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천천히 감소하다가 주파수가 지로와 같은 값이 되면 크기가 스퀘어 루트 2분의 1, 즉 마이너스 3dB가 되며 주파수가 더욱 증가하면 주파수가 10배 될 때마다 크기가 10분의 1로 감소하여 마이너스 20dB per decade의 기울기를 갖게 됩니다. 위상응답은 DC에서 0도이었다가 주파수가 증가하여 지로와 같은 주파수에 이르면 위상이 마이너스 45도가 되며 주파수가 더욱 증가하면 마이너스 90도에 근접하여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 전달 함수 특징을 정리하여 실수 폴과 실수 지로를 갖는 고차 전달 함수 보데 플롯을 다음과 같은 간략한 규칙에 따라 스케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음수 폴과 두 개의 음수 지로 및 두 개의 양수 지로가 있는 경우 크기 응답은 DC에서의 크기 응답에서 출발하여 주파수가 높아져 첫 번째 폴을 만날 때까지 거의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다가 첫 번째 폴을 지나면 마이너스 20dB per decade의 기울기로 감소하고 두 번째 폴을 만나면 기울기가 더 빨라져 마이너스 40dB per decade로 감소하게 됩니다. 지로를 만나게 되면 지로 1개가 기울기를 20dB per decade로 올리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마이너스 20dB per decade로 기울기가 완만해지는데 두 번째 지로를 만나면 다시 20dB per decade 기울기 상승이 있기 때문에 폴과 제로의 영향이 모두 상쇄되어 주파수가 증가하여도 크기 응답은 일정한 높이로 유지됩니다. 이후 지로를 만날 때마다 기울기가 20dB per decade씩 증가하여 다음과 같은 크기 응답을 갖게 됩니다. 위상 응답은 처음 두 개의 폴에 의하여 각각 90도씩 감소하여 위상이 마이너스 180도에 이르렀다가
두 개의 음수 지로에 의하여 각각 90도씩 증가하여 0도가 되며 주파수가 더욱 증가하여 양수 지로를 만나면 각각 90도씩 이상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수 폴과 지로를 이용한 보데플라 스케치는 복소수 폴과 지로에 대하여서도 실수부가 허수부보다 충분히 크다면 시스템의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근사치를 제공합니다. 복소근에 대하여서는 필터와 피드백을 다루는 별도의 단원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언트 레스폰스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AC, DC 시뮬레이션은 주어진 가정하에 회로의 단편적인 특성과 동작에 대한 해석을 하는 반면 트랜지언트 해석은 소자 및 회로의 거의 모든 특성을 반영하여 실제에 가까운 결과를 구하여 주지만 복잡한 회로의 경우 매우 긴 시뮬레이션 시간과 큰 데이터 용량으로 인하여 완전한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입력에 스텝 신호를 가하였을 때 나타나는 스텝 레스폰스는 전형적으로 다음과 같이 고차 미분 방정식의 해와 유사한 파형을 보이지만 회로의 모든 비선형 요소가 반영된 결과이며 크게는 3개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초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트랜지션 기간에는 트랜지스터가 동작 영역을 바꾸어가는 과정이며 일정한 동작 영역 범위 안으로 들어오면 점진적으로 진동의 폭이 줄어들면서 안정화되어 가는 과정을 거쳐 일정 수준 이하로 진동이 줄어든 스테디 스테이트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에서 지연시간, 세틀링 타임, 오버슛, 슬루 레이트, 리플 등이 회로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들로 사용됩니다. 입력에 일정한 기울기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신호를 인가하였을 때 회로의 반응을 램프 레스폰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회로의 전원 전압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전원 전류를 관찰하여 보면 특정한 파형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는 전원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회로 각 부분의 상태와 구성이 바뀌어가는 것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로의 결합 여부를 간단하게 점검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됩니다. 또 다른 예로 입력 신호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때와 점진적으로 감소할 때 그에 대한 반응이 각각 다른 경로를 보이는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통하여 회로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트랜지언트 해석을 하는 방법으로는 스펙트럴 레스폰스가 있는데, 입력에 특정 주파수와 크기를 갖는 삼각함수 파형을 가하고 그에 따른 출력 파형을 얻어 이 파형의 스펙트럼을 구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회로의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입력에 단일 주파수의 완전한 시누소이달 신호를 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선형 특성의 고차항에 의하여 입력되는 신호의 배수에 해당하는 신호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하모닉이라고 합니다. 또한 모든 회로는 소자에 의하여 잡음이 더하여지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출력 파형은 다음과 같이 잡음 스펙트럼이 전 주파수 대역에 걸쳐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구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로부터 스퓨리어스 프리 다이나믹 레인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시오, 시그널 투 노이즈 앤 디스토션 레시오,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과 같은 지표들을 구하여 회로의 특성과 성능을 분석합니다. 입력 신호가 클수록 왜곡 또한 증가하므로 일반적으로 SNR, SNDR이 신호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임계치 이상의 크기에서는 왜곡이 심하여져 SNR 또는 SNDR이 급격히 나빠지게 됩니다. SNR 또는 SNDR이 0dB라는 것은 신호의 크기와 왜곡 및 잡음의 크기가 같아 정상적으로 신호를 다룰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0dB일 때의 입력 신호의 크기와 SNR 또는 SNDR이 최대가 될 때의 신호의 크기 비율을 신호 범위,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합니다. 고차 필터에 대하여 설명하기 전에 1차 필터에 대하여 간략하게 되돌아보겠습니다. 1차 필터는 분모, 분자가 각각 s에 관한 1차식, 선형식이어서 바일리니어 펑션이라고도 불립니다. 1차 필터는 1개의 실수 폴과 1개의 실수 제로를 가질 수 있는데, 폴과 제로 중
어느 것이 낮은 주파수에서 형성되는가에 따라 로우 패스 필터 또는 하이 패스 필터로 동작합니다. 폴과 제로가 같은 주파수에서 형성되면 서로 상쇄되어 전 주파수 대역에서 크기 응답이 일정한 올 패스 필터로 동작합니다. 위상 응답을 고찰하여 보면 올 패스 필터에서 제로가 음수 제로라면 폴과 제로 주파수를 중심으로 위상이 180도 떨어지게 되는데 폴 제로 주파수 부근에서는 비교적 선형적인 위상 응답을 갖습니다. 위상 응답의 기울기를 그룹 딜레이라고 하는데 그룹 딜레이가 일정하다는 것은 주파수에 따라 입력과 출력의 지연 시간이 동일하여 파형의 왜곡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올 패스 필터는 파형을 왜곡 없이 지연시키기 위한 딜레이 회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차 필터 구조를 신호 선도를 이용하여 고찰해보면 먼저 적분기 1개를 이용하여 루프를 형성하여 폴을 구현합니다. 여기에 포워드 패스 하나를 추가하면 전달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제로를 형성하는데 포워드 패스 이득 A를 조절함으로써 로우 패스 필터 또는 하이 패스 필터의 컷오프 주파수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1차 필터를 캐스케이드 연결하여 각 스테이지의 폴과 제로를 적절히 분산하여 정함으로써 고차 필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1차 필터들의 조합으로 고차 필터를 구현할 수 있지만 설계의 자유도가 충분하지 않아 임의의 고차 필터를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범위 안에 들어오는 주파수 응답을 갖는 필터를 구현하고자 할 때 수직 수평축을 선형 스케일로 그려보면 1차 로우 패스 필터는 다음과 같은 응답을 갖습니다. 오메가 제로에서의 크기는 DC보다 반드시 3dB 작으며 트랜지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0dB per decade로 정하여져 있어 스탑밴드 경계를 침범하여 요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랜지션 기울기를 보다 급하게 만들기 위하여 1차 로우 패스 필터를 하나 추가하여 2차 필터를 형성하면 다음과 같이 스탑밴드 경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지만 오메가 제로에서 6dB 감쇄가 일어나서 패스밴드 경계를 침범함으로써 요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전달 함수 식에서 고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캐스케이드된 두 1차 필터의 전달 함수는 S의 1차 항의 계수가 반드시 상수항의 계수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Q가 0.5로 고정되어 있게 됩니다. 허근을 가질 수 있는 2차 필터의 전달 함수는 다음과 같이 S의 1차 항과 상수항의 계수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Q와 오메가 제로를 적절히 조합할 수 있는 설계 자유도를 가지고 있어 요구되는 사양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2차 필터의 전달 함수는 분모 분자가 각각 S에 관한 2차식 쿼드라틱 펑션이어서 바이쿼드 펑션이라고도 불립니다. 이와 같은 전달 함수를 신호 선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연속된 적분기에 네스티드 루프를 형성하여 분모항을 실현하고 포워드 패스를 추가하여 분자항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회로에서는 이와 같은 적분기의 출력 노드에서 두 신호의 합을 구현할 수 없으며 음수 계수를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반전 적분기를 사용하고 합을 계산하는 노드와 출력 노드를 분리하여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와 같은 포워드 패스를 추가하면 두 번째 적분기 입장에서는 왼쪽의 신호선도와 동일한 입력을 받게 되지만 두 번째 포워드 패스 경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적분기 출력도 서밍 노드와 분리하여 주어야 합니다. 한편 왼쪽 신호선도의 첫 번째 적분기의 출력 노드로부터 피드백되는 신호는 안쪽 포워드 패스의 신호와 첫 번째 적분기의 출력이 합하여진 신호이므로 왼쪽의 신호선도와
오른쪽의 신호선도는 다른 전달 함수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모순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포워드 패스를 갖는 구조를 시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액티브 RC 회로로 구현하면 첫 번째 적분기를 다음과 같이 구현하고 루프를 형성한 후 반전 적분기를 이용하여 부호를 뒤집은 후 이를 두 번째 적분기에 가하고 바깥쪽 루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포워드 패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밍 노드를 위한 OPM프를 추가하여 두 번째 적분기 출력, 첫 번째 적분기 출력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적분기의 입력 노드를 연결하여야 하지만 첫 번째 적분기의 입력은 입력과 피드백되는 신호를 전류로 변환하여 합한 것이며 이 노드 전압은 버추얼 그라운드이므로 신호선도의 첫 번째 노드는 실제 구현에 있어서 관측 불가능한 상태 변수이어서 바깥쪽 포워드 패스를 직접적으로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전달 함수로부터 신호선도를 구할 때는 실제 회로 또는 시스템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신호선도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복소수 폴인 경우 응답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2차 전달 함수의 폴은 근의 공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며 일반적으로 실수부와 허수부를 갖는 복소수입니다. 이를 S평면에 표시하였을 때 원점에서 폴까지의 거리를 내추럴 프리퀀시 n이라고 하며 고유 진동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실수부가 의무 방향으로 클수록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비율이 큰 것을 의미하는데 진동하는 주파수로 노멀라이즈한 감쇄율을 댐핑 팩터라고 합니다. 댐핑 팩터의 역수를 퀄리티 팩터라고 하는데 내추럴 프리퀀시, 댐핑 팩터, 퀄리티 팩터는 전달 함수 계수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달 함수 계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복소수 폴의 위치에 따른 크기 응답의 차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3개의 복소수 폴에 대하여 원점에서의 거리가 같은 녹색과 보라색 폴은 같은 오메가 n을 가지고 있으며 노란색 폴은 이들보다 작은 오메가 n 값을 가집니다. 폴의 의무 실수부와 허수부의 비율, 즉 실수축과의 각도가 Q 값을 나타내는데 노란색 폴과 보라색 폴은 동일한 Q 값을 가지고 있으며 녹색 폴이 이들보다 높은 Q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수부 값은 2Q분의 오메가 n이 되는데 Q분의 오메가 n을 밴드위스, 대역폭이라 하고 녹색과 노란색 폴은 동일한 밴드위스를 가지고 있으며 보라색은 이들보다 높은 밴드위스를 가집니다. 이러한 관계들을 종합하여 분자에 S항이 없는 로우패스 필터의 크기 응답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녹색 폴의 크기 응답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로우패스 필터 컷업 주파수가 오메가 n으로 주어지며 컷업 주파수 전 오메가 d에서 피크가 나타납니다. 이 피크의 높이는 저주파 대역에서의 크기에 비하여 큐브의 높은 값이 됩니다. 녹색 폴의 응답을 기준으로 보라색 폴의 응답을 상대적으로 그려보면 녹색과 오메가 n이 같기 때문에 컷업 주파수가 녹색과 동일하며 허수부가 작기 때문에 오메가 d가 더 낮아 더 낮은 주파수에서 피크가 나타나며 녹색보다 Q가 낮기 때문에 피크 높이도 낮습니다. 노란색 폴에 대하여 응답을 구하여 보면 오메가 n이 낮아 컷업 프리퀀시가 낮으며 허수부가 작아 피크도 낮은 주파수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노란색과 Q가 같기 때문에 피크 높이는 노란색 폴과 같게 됩니다. 분자항이 S에 관한 1차 식이어서 밴드패스 필터를 구성하는 경우 크기 응답을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녹색 필터의 크기 응답이 다음과 같을 때
중심 주파수는 오메가 n이 되며 밴드위스는 피크 값에서 3dB 감소한 주파수, 즉 크기가 스퀘어 루트 2분의 1이 되는 양쪽 주파수 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노란색 필터는 오메가 n은 작지만 밴드위스가 녹색 필터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보라색 필터는 녹색과 오메가 n이 같기 때문에 중심 주파수가 같지만 밴드위스가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녹색 필터보다는 넓은 주파수 범위를 통과시키는 필터로 동작합니다. 시스템의 특성을 출력의 시간에 따른 파형으로 분석하는 것을 트랜지언트 레스폰스라고 하는데, 흔히 스텝 입력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는데 이를 스텝 레스폰스라고 합니다. 2차 로패스 필터의 스텝 레스폰스는 전달 함수의 스텝 파형을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인 s분의 1을 곱하여 ys를 구하고 이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하여 다음과 같이 시간에 대한 응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에 대한 응답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오메가 d로 주어진 주파수로 진동하면서 진동의 진폭이 시그마에 따라 지수적으로 감소하여 시간이 지나면 1에 근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구분하여서 설명하는데 입력이 가해진 직후 출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단계를 슬로잉 단계라고 하며, 궁극적으로 도달하여야 하는 값을 초과하여 피크에 도달하는 과정을 오버슈트라고 하고, 진동하는 과정을 링잉이라고 합니다. 진동의 진폭이 감소하는 과정을 세틀링 과정이라고 하며, 시간이 충분히 경과하여 진동의 진폭이 0에 도달한 상태를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구분되는 트랜지언트 레스폰스 특징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오버슈트 피크까지 걸리는 시간을 피크 타임이라고 하며, 최종 값의 10%에서 90%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라이징 타임이라고 합니다. 입력이 가하여진 시점에서부터 출력이 최종 값의 50%에 도달하는 시간을 지연 시간이라고 하고, 진동의 진폭이 일정 수준 이하로 작아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세틀링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들 값들은 전달 함수 개수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댐핑 팩터가 0인 경우에는 Q가 무한대이며 폴이 J오메가 축에 있기 때문에 일정한 진폭으로 무한히 진동하게 됩니다. 댐핑 팩터가 클수록, 즉 Q가 작을수록 허스부에 비하여 실스부가 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동에 비하여 진동의 폭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대략 댐핑 팩터가 0.7보다 크면 오버슈트가 없이 최종값까지 단조 증가하는 파형을 갖게 됩니다. 댐핑 팩터와 세틀링 타임 및 피크 타임의 관계를 고찰하여 보면 댐핑이 클수록 궁극적으로 세틀링되는 시간은 감소하지만 피크 타임이 길어져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매우 느리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